이번에는 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지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집값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지의 상태를 대표하는 속성은 다양합니다. 향이나 소음 같은 속성도 있을 것이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속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속성을 대별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지의 물리적 상태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지에 적용되는 무형의 법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들에 대해 속성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지의 가치는 그 땅에 무엇을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 용도와 용량입니다. 대체로 주거보다는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땅값이 더 비싸지지요. 또한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다면 당연히 땅값이 더 비싸집니다. 부지의 속성 중 용도는 지역, 지구, 구역, 지목의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지역 구분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같은 용도 구분이 포함됩니다. 지구는 미관지구, 고도제한지구 같은 것들인데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좀 더 세분한 것입니다. 구역과 지목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더욱 세분화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지역, 지구, 구역, 지목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부지의 가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부지의 속성 중에서 허용되는 용량은 용적률로 제한합니다. 용적률은 땅 넓이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전체 면적을 말합니다. 100평짜리 땅에 건물을 200평을 지을 수 있다면 이때 허용 용적률은 200%입니다. 건축 관련 법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 지목별로 허용 용적률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상업지역이 600%라면 중심 상업지역은 900%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용적률이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땅에 시기에 따라 다른 용적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시 아파트 용적률 변화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인데 또 주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매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싶지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이 400% 가까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는 처음 지어질 70년대 200%였다가 점점 상향되어 400%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향되어 현재는 250% 정도입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커져서 땅값이 비싸지만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얘기는 반대가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너무 빡빡해서 살기에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재개발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400%였는데 재개발을 하면 250%를 넘을 수 없으니 그만큼 면적을 손해보는 셈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용량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접도로 조건입니다. 이 그림은 같은 지역, 지구, 지목인 두 개의 대지입니다. 차이는 인접한 도로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위 대지는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이고 아래 대지는 남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남쪽에 도로가 있으면 남쪽으로 대문을 내고 이어서 마당을 두고 건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좋은 집이 가능합니다. 반면 북쪽 도로에 접한 땅에서는 북쪽에서 집으로 들어와야 하기에 남향 진입하는 집에 비해 밝은 느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남쪽에 진입로를 둔 땅이 좋아 보이지만 용적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게 아닙니다. 북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대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문제는 일조와 주차입니다. 만약 용적률이 300%라고 해도 대개의 경우 그걸 다 찾아먹지 못합니다. 인접대지의 일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영역과 높이의 제약이 생깁니다. 또한 주차 면수가 문제입니다. 건축법에서 요구되는 주차 면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허용되는 용적률을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약이 극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입니다. 요즘 다가구가 많이 지어집니다.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가구를 지으려면 가구 수에 비례해서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전면도로 조건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숫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위 대지의 경우 아래 대지보다 2배의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면적의 땅이지만 위 대지는 실제 용적률이 240%, 아래 대지는 실제 용적률이 120%가 됩니다. 북쪽에 인접도로를 가진 땅이 2배 비싸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향 선호는 유별나지요. 대개 북반구 중위도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향에서는 전통적으로 남향을 선호합니다. 어떤 이들은 남서향이나 남동향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남향에 100점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남향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지요. 향의 경제적 가치는 대략 전체 주택 가격의 10% 정도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이라면 향의 가치는 1억 원쯤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남향을 100점이라고 하면 동향은 95점, 서향은 86점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라면 층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20층짜리 아파트라면 대략 5에서 15층 정도를 로얄층으로 볼 수 있는데 로얄층이 100점이라면 준 로얄층은 97점, 맨 위아래층은 92점이라고 합니다. 10억짜리 집이라면 맨 아래층과 맨 꼭대기층은 8천만 원 정도 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도 주택 가격에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칩니다. 대로변에 있는 집이라면 다들 피하는 경향이 있지요. 층간소음이라면 위층이 이사갈 날이라도 기다릴 수 있지만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좋아지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음은 집값에 꽤 영향을 미칩니다. 소음이 주택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지요. 소음이 없는 상태를 100점이라고 하면 소음이 보통이면 97점, 소음이 심하면 92점이라고 합니다. 보통이다, 심하다 라는 표현이 모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견딜만 하다 싶으면 보통. 못 살겠다,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심한 것이라고 말입니다.